자, 오늘은 임원 면접에 대한 모든 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원 면접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왜? 최종이니까 우리 심리 상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더 두렵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임원 면접 이제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 임원 면접에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힘든 거라고. 왜? 내가 여지껏 이 앞단에서 쭉 노력한 이 과정들이 이 임원 면접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 검증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합격을 하면 멘탈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밑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정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했잖아. 여기서 어떻게 됐든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취준을 그냥 끝내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려면 임원 면접에서 우리들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원 면접에 대한 정말 많은 썰들 있죠. 그 많은 썰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존했던 방법, 그리고 저희 생존이들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만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그 친구들하고의 과정에서의 어떤 결과를 만든 그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임원 면접 하면 뭐 많이 얘기해요? 두 가지. 두 갈씩 이게 뭐예요? 잘 해석해보면 말 길게 하지 마. 자, 두 갈씩으로 우리가 얘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짧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다 유추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을 짧게 하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문장을 짧게 하라는 걸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문장도 짧게 하고 그 안에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핵심을 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두 갈씩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인 나의 메시지를 꺼내서 던지는 거지. 생존 면접 바이블에서 보면 이거 뭐예요? 핵키픽을 잘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면접관 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 그게 뭐다? 그게 두 갈씩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어와 문장만 짧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원 면접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5분 정도에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임원 면접을 이제 준비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또 엄청 많이 한다고 막 기업 분석 조사하고, 그쵸? 예를 들어서 금융권으로 가면 경제 이슈, 유통으로 가면 유통 산업에 대한 공부, 등등, 반도체로 가면 반도체 공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필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5분이라는 시간에 내가 해왔던 나의 이 스토리도 쭉 이제 있을 거잖아. 누군가는 취준 6개월 했어. 누군가는 1년 했어. 근데 누군가는 2년 하거나 3년 한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최종에서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의 모든 스토리들의 과정을 임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막 스멀스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핵키픽이라는 거를 왜 하라고 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핵키픽을 선정하지 않으면 말은 하는데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 근데 임원 면접은 특히나 더 그런 게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금방 유추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핵키픽은 중요하고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키픽을 뽑아서 내가 미리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의 경험을 나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들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 인성에 포커스를 좀 더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포커스를 좀 더 두어야 되느냐, 이 질문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반반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임원 면접에도 불구하고 직무적인 질문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직무 질문 하나도 받지 않고 인성과 조직적인 측면으로 질문들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본 비중은 한 8대2, 9대1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제 임원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대부분 이제 갖고 있냐면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조금 더 이제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선발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건 1차 면접 때, 실무진 면접 때의 나와 임원 면접 때의 나를 어떻게 다르게 보여줘야 되냐, 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들을 이제 시청해 보시면서 뭐 이런 비교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생존했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1차 면접이건 임원 면접이건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달라져요?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나라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타겟이 다른 거예요. 타겟. 자, 1차 실무진 면접은 어떤 기업은 팀장님이 들어올 거고 어떤 기업은 뭐 실무진이 들어올 거 있죠. 근데 그 타겟, 이 팀장, 팀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치와 요 타겟, 임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실무진 면접을 봤을 때 A처럼 얘기하고 임원 면접을 얘기하면 B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나라는 사람은 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들, 실무진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먼 미래까지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바로 실무형 인재라던가 좀 더 경험이 있어서 말귀를 조금 더 잘 알아듣는 친구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물론 먼 미래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할 거니까,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현장형 인재라던가 내 말귀를 알아듣거나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임원분들은 회사에서 적어도 엄청 오래된 경험, 그리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임원으로서, 그리고 면접장에서 평가를 하는 분의 입장으로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요. 이제 이분들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이 회사에 몸담아서 뭐 지금 30년, 막 40년 동안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알아서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해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일궈온 이 회사를 조금 더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직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은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으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검증 과정에서 직무라던가 산업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진짜 관심이 있나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을 생각하실 때는 직무를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인성을 둬야 될까요? 이걸 나누면 안 돼요. 둘 다 해야 돼, 둘 다. 그런데 임원분들은 이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해서 정말 내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에 대한 경험을 나열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경험들,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나열하고 이 경험을 내가 얼마나 했어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생존 필살기에서 나온 베네랄 법칙에 적용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원자라는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의 결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건 어떤 경험을 내가 한 사람인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열티를 갖고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열티라는 건요, 관심이에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가 공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장형 인재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은 우리들한테 관심을 주지 않을 거죠. 왜? 로열티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T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 대학생 취준생들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FA5050이나
T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로열티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을 때 행동 기반으로서 Y나 기반으로서 면접장에서 로열티를 어필했을 때 임원 면접 분들은 아우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을 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력. 그렇죠? 노력을 했네. 노력이 있으면 뭐예요? 이 친구가 알아서 뭔가로 주도성을 갖고 뭔가 할 친구구나.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건 각 기업에서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도전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로열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원분들은 이러한 생각의 로직을 갖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임원 면접에서 누군가를 뽑는다. 임원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되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케바케예요. 우리나라 임원분들도 워낙 많잖아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뭘 볼 수 있어요? 이 노력. 지금 로열티를 얼마나 갖고 있냐. 왜?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생존하고 노력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 지원자를 아마 뽑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정 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도전, 성장, 주도성, 발전 이런 거 있죠. 결국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은 시키는 걸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찾아서 뭔가 도전하고 경험하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입사해서 나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열정이라는 거를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로? 근거로서 FA500이나 T포인트나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 있죠. 그거를 보여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임원분들은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 잘 듣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의 바른 사람. 요즘은 더 그렇죠. 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더라도 결국 그 역량이 조직을 뚫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회사의 일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단 시킨 거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태도가 불량하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언어와 비언어가 어떻게 일치되는지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영상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표정이 어떤지, 내가 전달을 할 때 비언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면접 질문을 던졌을 때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툭툭. 왜? 말을 잘 듣는다는 게 그냥 너 이거 해? 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임원 면접 굉장히 우리 심적으로 불안해. 그렇죠?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안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또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저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의 근거, Y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을 갖게 된 나의 어떠한 행동과 생각 기반으로 이 Y를 답변했는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임원 면접에 대해서 온갖 썰들이 많잖아요. 그 썰들은 언제 다 정리하고 언제 다 준비할 거예요. 그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만 잘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면접장에서 좋은 결과 내시고 여러분들만의 꿀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